안녕하세요, 알석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그 데이터 파일을 사용해 파일을 읽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 다뤘었죠. 이번에는 비슷하게 배그 데이터를 쓰긴 할 거지만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때 자체 제작 함수를 사용해서 노가다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커스텀 함수의 유용성은 증가합니다. 어떤 변수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변수를 처리해서 아웃풋 값을 돌려주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간단하게 인풋에 2를 곱해서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는 def, 함수 이름, 괄호 변수 하고 이 탭 안에 처리 명령어를 넣고 return 결과값 형식으로 만듭니다. 보시면 def my function, my input, my output은 2 곱하기 my input, return my output. 보시면 변수가 들어가서 2가 곱해진 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되네요. 여기서 return을 안하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함수 발동 시 결과값이 출력은 되는데 y에 저장되지는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죠. y에는 아무 값이 아님을 의미하는 none 혹은 none 타입이 들어갑니다. return을 하지 않으면 함수는 아무 결과값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되돌려주는 값이 없으니 특정 변수에 저장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y를 출력하라고 강제하면 굳이 none을 출력하지만 y 변수만 입력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 return을 하지 않았기에 y는 none 타입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값이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함수를 좀 고쳐서 my output 하나 대신에 이거 지우고 return ex 3x로 고쳐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return하는 거죠. 그리고 y는 그대로 둡시다. 그러니 이 y 값에 튜플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두 개 값으로 따로 받으려면 y1, y2는 my function 이런 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인풋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수 입력 값에 my input 옆에 콤마를 넣고 헤헤헤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죠. 자, 헤헤헤는 그냥 10으로 아무렇게나 두고 결과 값은 똑같죠? 헤헤헤는 음흉하게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데도 안 쓰였기 때문입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함수 사용의 간단 예시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함수가 왜 유용한지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은 배그 데이터가 4개 파일이 있습니다. pubg w1.csv부터 w4.csv까지. 사실 w3랑 w4는 여기서 같은 거예요. 그냥 넣어봤습니다. 일단 한 개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탭으로 구분지어 출력만 한다고 해보죠. 출력도 하고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출력할 결과, 이 결과 줄들을 이 리스트에다가 한 줄씩 어펜드 해보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을 잘 찾아서 이름을 입력하고 for, line, in, open, 파일명, 처리모드 r로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row에다가 라인을 스트립해 앞뒤 빈칸 없앤 거에 다시 콤마로 스플릿해 저장하겠습니다. 출력할 outline은 이 스트링 아이템으로만 만들어진 리스트를 탭으로 조인해보죠. 탭.join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outline은 이 outline이라는 스트링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의 어펜드로 저장합니다. 자, 이러면 파일 하나가 된 거죠. 이걸 4번 반복해야겠죠? 뭐 지금이야 4번인데 이것도 짜증나죠? 보시면 막 오타도 발생해서 아이고 그쵸? 오타도 발생해서 말아먹기도 하고 참 힘들죠? 근데 파일이 10개, 100개가 되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리스트 1이라는 결과 데이터는 in csv1이라는 파일명만 있으면 이걸 열어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함수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입력값은 파일명입니다. def 해서 getOutLine 데이터로 함수를 정의하면서 in csv라는 임의의 값을 받도록 하죠. 이 값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값인데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해줄 그냥 그런 값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론 파일명이 될 것입니다. 이 파일명을 오픈으로 열어서 for line 이 for loop으로 처리해서 outline을 만들고, 근데 보시면 in csv 빼고는 복붙해도 되겠죠. 요 데이터 라인 이것도 고쳐주기만 하면 되고, 네. 전체를 하이라이트하고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고 이거 탭을 누르면은 문단 전체를 인덴트 할 수 있어요. 혹시 한 번 더 인덴트 했으면 Shift 탭으로 다시 빼주시고요. 함수 자체에서 만든 빈 리스트를 하나 정해서 이 빈 리스트에 아웃라인을 어펜드 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리스트를 리턴 해줘야지만 써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턴을 안하면 말짱 황이에요. 아까처럼 그냥 none 타입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를 써보죠. 네, getOutLine 데이터 함수에 in csv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라인 1로 받아줄게요. 데이터 라인 1을 보죠. 네. 이렇게 그냥 쭉 2, 3, 4 해줄게요. 2, 3, 4를 해서 하면은 이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만약 프린트만 했다면은 리턴을 안 하고 프린트만 하면 이쁘게 꾸며진 스트링이 화면에 뿌려지고 끝이지 데이터 라인 1, 2, 3, 4에 저장되진 않습니다. 요 저장되는 변수는 함수에서 리턴되는 결과만 받는 겁니다. 펑션은 이 외에도 정렬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sorted라는 기본 함수는 인풋으로 나열형 변수를 받는데요. 이 나열형 변수를 오름차순 정렬해서 되돌려줍니다. 예시를 보죠. 이 sorted도 함수죠. 그러고 보면 sorted가 이 63213이라는 리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어떤 리스트 하나를 리턴으로 토해냅니다. 이 12336이라는 리스트가 정렬돼서 받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중 리스트 혹은 그 어떤 네스티드 리스트라도 sorted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sum list라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네. 이걸 sorted 안에 넣으면 sum list 안에 있는 3개 리스트에서 각각의 첫 번째 아이템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7, 3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 두 번째 아이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혹은 마지막 아이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그러면 sorted 안에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기준, 즉 키가 sum list 안의 아이템들의 첫 번째 아이템이 아니라 두 번째 아이템이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sorted의 이걸 보면 sorted의 두 번째 항목으로 키를 받는데 이게 정렬 기준입니다. 이 정렬 기준은 함수입니다. 네. 디폴트 값은 여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아무거나 함수를 만드는데 그냥 x를 받아서 x0를 리턴해보죠. 그러면은 x 항목 중 첫 번째 아이템을 그냥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거를 키에다가 넣으면 sorted의 키에다가 넣으면은 이 sorted에 들어온 리스트들의 첫 번째 아이템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걸 두 번째, 즉 인덱스 1로 바꿔주려면 그럼 저 키 펑션의 리턴에서 x0 대신 x1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아이템으로 정렬이 됩니다.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려면 리턴에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되죠. 더 복잡한 식도 가능하겠죠. 네, sort 키는 이렇게 키를 하나 만들고 이 return sort 키를 하면은 이렇게 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 x1과 x0를 곱한 것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sort 키를 함수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조그만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좀 짜증날 겁니다. 왜냐면 sort를 한 번만 하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다른 방식의 sort를 20번 하면은 함수를 2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함수 혹은 람다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sorted의 괄호 안에서 이미 함수를 만들었다가 지웁니다. 한번 보죠. 키는 람다 x 콜론 x0라고 적으면 아이템 x에 대해 정렬 키를 x0, 즉 x의 첫 번째 변수로 하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x0로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이 구문 자체는 x가 들어가면 x0를 토해내는 함수 자체를 리턴합니다. 람다 x, x0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 거죠. 즉 return 임시 함수 이렇게 되는 문법이 람다 x, x0입니다. 이거를 그냥 딱 지우고 여기에 함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람다가 만들어내는 임시 함수인 거죠. 당연히 이 x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고 또 조합해서 다른 아웃풋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쿠 에러, 이건 괄호를 안 썼죠. 네, 고쳐주고 키에는 함수 자체가 들어가야 하기에 여기서 람다 구문이 유용한 겁니다. 람다의 결과는 함수니까요. 뭐 한 번 쓰고 지워지는 이름 없는 함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오늘은 함수에 대해 소개했고 노가다를 줄이고 버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 함수가 왜 유용한지 얘기했습니다. 또 sort 등을 할 때 람다 펑션이 왜 중요한지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마지막 기초 튜토리얼이 될 거예요. 클래스를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만 바로 프로젝트로 넘어가진 않고 유용한 몇 개 모듈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